이 영상을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연구를 하시는 대학원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치면 선생님들에게 조금 이해가 쉽도록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과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나면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어떤 거다, 그리고 내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요즘에는 뭐 졸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만, 논문을 쓰게 된다면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구나, 논문은 학문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먼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처음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가 아는 거는 예전에 배웠던 사회 과목이 있었고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도대체 사회과학이 뭐냐, 그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은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거 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끄십시오. 일단 사회과학은 뭐냐면 둘이 떨어진 단어가 아니고요. 사회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뭐냐? 그쵸? 과학, 우리 뭘 보고 과학이라고 합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복이 돼야 되고 재현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내 주장을 이런 이게 되게 처음에 익힐 때 되게 난해한 개념, 나의 주장하는 글이 논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논문은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뭐 설명하는 논문이 있고요, 기술하는 논문이 있고요, 처방을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지금 이거를 더 들어가기에는 좀 빡셀 수도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제목부터 내용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좀 보시면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저자의 주장이 좀 강하다, 처방적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논문들 나중에 쓰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대부분 대학원에서 이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이 현상을 왜 그럴까라고 하는, 왜 그럴까, 이게 있어 보이는 말로 영어로 하면 why, 왜 그럴까, question 이라고 합니다. 연구 문제, 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논문인데, 이 논문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많이 쓰는 것이 실험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함이 들 겁니다. 우리 사회가 되게 복잡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사회교 과목에서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요즘도 사회탐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원화 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잡하다라는 소리예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때문입니다. 이 누가 자주 말합니까? 정치인들이 자주 얘기합니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달라서 이런 겁니다. 정치 유튜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 화법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거 때문일 수도 있고 저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거 때문일 수도 있다. 사회가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사업할 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연구할 때는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할 때 전제하시면 망합니다. 사업할 때는 전제를 최소화하고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고요. 연구를 할 때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이 사업할 때 전제만 하다가 실행을 못해요. 제가 그랬다고요. 자,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이 복잡한 현상이 왜 그럴까라고 답을 찾는 과정 중에 실험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 주장을 하는 글이다. 내 주장을 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를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모르겠네. 이거를 조금 저는 좀 다르다라고 여기긴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예전에 활동가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지역사회 내에서 뭔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데 사회가 하나의 살아있는 실험장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거를 많이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했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살아있는 실험장이다 라고 하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포인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실험 어떻게 하냐? 여기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원인이 저자 곧 저죠. 연구자죠. 저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Y 퀘스천이 중요하다고. 내 시야가 없으면 보통 연구 논문 힘들다 하시는 분들 보면요 Y 퀘스천 없어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저 현상은 왜 그러지? 라고 해야 측정을 하고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연구 문제 자체 설정을 못하니까 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떤 연습을 평소에 해주시면 좋냐면은 왜 그럴까? 뉴스를 보다가도 왜 그럴까? 인터넷 댓글 보다가도 왜 그럴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 사회 현상들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계속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그 왜 그럴까를 하나의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자, 비슷하죠? 좀 단순화시키는 거죠.
단순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추상화라고 합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X 미지수라고도 보시면 돼요. 여러 현상들이,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다 빼고 내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이 원인이 될 만한 걸로 추상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이런 거 비슷하게 배울 겁니다. 구성, 개념이라고 배웁니다. 이거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 개념에 따라서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다 비슷한데 이 개념이 우리가 왜 개념 있다 개념 없다 이러잖아요. 평소 살면서 아 쟤는 개념이 있는 놈이네 개념이 없는 놈이네.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실험이나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추상화를 하는데 이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가져와야 되고요. 이 변수 측정할 수 있는 뭔가가 여기서 논문은 이 처방적 논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설명 왜 그럴까 이거를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구분해 놓은 거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 개념, 이 개념이라는 거는 이 연구에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어떠한 정도로 부르기로 한다. 디그리 오브라고 시작되거든요. 정도라고 한다.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해당되는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스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저먼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변수라고 해요. 변수. 변하는 성질이 있다. 그게 아니면 반대되는 거는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한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와보면 이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측정을 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합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니라도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findings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 여기서 의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논문 들어가거든. 자, 서론에서 연구 문제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가 나오죠. 그리고 이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론적 배경이 두 번째죠. 보통 2장 그리고 3장 연구 설계 4장 분석 그 다음에 5장 결과 의의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논문이라고 합니다. 내 주장이죠. 나의 주관성이 있는데 주관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논문이고 우리 사회 현상을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겠죠?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사회과학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사회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머리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럼 사회과학 논문은 뭐가 중요하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처음에 너무 많은 걸 하면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잘못 왔다 이러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시작했으면 계속 하시는 게 좋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과학 하는 이유. 자, 여기서 첫 번째는 그냥 아주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위 취득이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습니까? 속마음은 이거죠. 돈 벌라고. 근데 그 말 못 하잖아요. 두 번째, 사회과학 하는 이유. 저는 이 기여, 이게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자, 이렇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학회에 가서 학회에는 이렇게 발표장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데가 있고 토론하시는 분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또 자리를 변경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플로어라고 하는 곳에는 관객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때 이제 보통은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면 토론자가 막 뭐라고 하고 질의응답 막 하고 하면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적으로 최상의 답변이 이겁니다. 잘 반영해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되게 세계 평화를 불러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학회를 갔더니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인류 사회에 기여하겠다. 전 진짜 진심으로 인류 사회에 기여하고 싶거든요. 그 나중에 논문을 요즘에는 구글 학술 검색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기쁨이 어떠냐면 내가 어떤 학교의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이게 정말 기쁨의 강도가 1이라면 이제 석사가 되었어요. 취득했다. 10.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갑니다. 한 설렘의 강도 20.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 막 이제 막 힘들어. 여기서 방황하기도 하고 여기서 자퇴하는 친구들도 있고 힘듭니다. 박사가 됐어요. 기쁨이 박사 취득. 기쁨이 한 10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논문을 게재하잖아요. 어디 뭐 KCI든 뭐 어디든. 그래서 한 120점. 그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인용을 하잖아요. 1000. 네, 그런 기쁨입니다. 저 진짜 누가 진짜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제 논문 인용해 주는 거 보고 벅찬 감동, 아직도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럴까 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매출을 만드는 거를 우리는 가치 창출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근데 우리는 이 논문이 게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속 연구자들이 보고 아니면 실제로 정책이나 행정이나 이런 분들은 정책 실무자 이 논문을 보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자들도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이 인류 사회가 가는 하나의 흐름에 이렇게 기여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숭고한 가치라고 보고요. 물론 입신양명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사업의 필드에는 있지만 또 어떤 영상에서는 학문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라고도 했지만 이것만큼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회사에 예를 들면 비전이나 미션 뭐 이런 거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바꾸든 간에 우리 회사가 바뀌지 말아야 될 정체감 같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이덴티티 같은 거예요. 연구자로서 이런 게 없다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평생 해야 되는데 이런 설렘이나 이런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제 다른 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그것만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박사 수료생이 박사인 척을 해서 뭐 박살이 나는 걸 봤는데 수료생은 박사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이 과정이 되게 험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가 왜 사나? 내가 이거는 뭐 진짜 그런 느낌 들어요. 따로 있나? 박사 받는 사람은 뭔가 따로 뭔가 점지 받는 사람이 박사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때 흔들리지 마시라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쉽게 논문이 써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괴로운 과정을 잘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